오세요. 25년 동안 우승이 목표입니다. 잘 잘라주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E&A 부에나 온다 줌바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E&I 사업팀 이한나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에나 온다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굿 바이브라는 뜻으로 음악에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보통 줌바 댄스라고 하면 아줌마들이 추는 줌바 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라틴 댄스의 일종으로 살사, 차차차, 메렝게 등의 동작을 운동 삼아 함으로써 유산소 운동을 함과 동시에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함에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줌바 동호회는 라틴 댄스도 배우고 살도 빼는 일석다조의 즐거운 동호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동호회 더 스트링스 첼로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프로포절 팀 김수현 프로입니다. 더 스트링스 첼로는 말 그대로 현악기 중에 첼로를 연주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저희 첼로 동호회는 첼로를 좋아하고 연주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마추어 첼리스트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꽂이 동호회 블루밍 SENA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E&I 설계팀 김혜진 프로입니다. 꽃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는 뭔가 싱그러움 그리고 만개함, 화사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저희 블루밍 SENA는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저희 회원분들의 삶 하나하나도 만개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센터피스, 꽃다발, 그리고 테라리움 같은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동호회 플랜타스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우키 프로입니다. 저희 축구 동호회는 월요일마다 퇴근 후에 축구를 좋아하는 프로님들과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9년도에 전국 건설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갖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과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동호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스 동호회 런체스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 유창용 프로입니다. 동호회 이름은 런체스인데요. 점심 때 짬을 내서 체스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런치와 체스를 합쳐서 런체스라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체스를 배운다는 뜻의 런, 체스라고도 읽히는 것 같아서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참 짓고도 뿌듯하게 잘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체스 검색하시면 나오는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강사님 두 분을 모셔서 월 2회 정기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줌바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 몸이 세상뚱보가 되었더라고요. 헬스장에서 모니터와 함께 1대1로 트레드밀을 뛰다 보니 세상 단조로움을 느꼈고요. 그러던 중 이제 지인들로부터 동호회 가입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치라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다가 한번 동호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정말 활력소가 되었고 제 동작을 따라하느라 다른 사람의 동작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없고 업무에도 더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서 엄마 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마디로 거절하셨죠. 악기가 비싸서 안 돼. 너무 슬퍼서 어렸을 때 그게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다 자라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이올린도 좋지만 첼로 선율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마침 회사에 첼로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첼로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꽃꽂이를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꽃꽂이라는 취미생활에 되게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즐겨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즐기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운 취미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도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돈 벌면 취미생활을 꾸준히 좀 잘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우리 회사에 이제 꽃꽂이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주저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토목 건축 설계팀에 처음 입사하게 됐을 때 자기소개 글을 적으라고 하셨는데요. 남자들이라면 취미에 축구를 꼭 적게 되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나서 플랜타스 동호회를 하고 계시던 프로님께서 동호회에 대해서 이제 엄청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동호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얼마나 재밌는지 설명해 주셔서 저도 다양한 프로님들과 어울려서 축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플랜타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돌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은 체스를 좀 같이 두고 싶어서 그러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좀 알아야겠다 해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혼자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던 강사님을 직접 초빙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 해서 동호회를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와 같이 체스를 두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줌바 동호회의 장점은 센터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월 25,000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회식을 함으로써 타 부서와의 교류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한 줌바 특성상 강사님들이 추구하는 동작이 다채롭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스페셜 클래스도 준비해서 여러 줌바 동작을 많이 배울 수 있게끔 하는 특장점이 있고요. 올해는 특히 선생님이 바뀌게 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동작을 배울 수 있으니 그 또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첼로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하고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첼로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좋아하는데 배우고 싶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악기가 크다는 거예요. 악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데 엄청 큰 장벽이 되는데 저희 동호회는 공용 악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시면 배우러 오실 수 있습니다. 첼로를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매주 아주 열정적으로 입문부터 난이도가 있는 곡까지 수준에 맞춰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희 동호회는 한 가지 작품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상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20명에 육박하는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임에 이제 신청을 할 때 3초 컷? 네,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된다는 게 저희의 소소한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건설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9년도 건설인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거리는 끈끈함입니다. 지금 회장님이신 프로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지시를 받았을 때 타공종에 가서 인폼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떤 인폼을 받아와야 한다, 어떤 인폼을 처리해야 한다. 덕분에 제가 에리님께 업무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모두 요즘에 대세라고 하죠. 뇌생남, 뇌생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인들의 이거 체스 진짜 재밌으니까 같이 가자 해도 자기는 머리 쓰는 게 절대 싫다면서 왜 쉬는 시간에도 머리를 써야 되냐. 그분들이 정말 많은데 체스 동호회를 가입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지적 유의를 즐기는데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줌바 행사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다양한 스킬들을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요. 주말을 활용해서 1박 2일 동안 스페셜 클래스에 참석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활동 기간이 있는 동호회라서 그 기간 동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2022년도에 동호회를 재개하던 그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동호회실에 방치되어 있는 악기들의 주인을 모두 다 찾아줘야 했고 새로운 선생님을 영입해야 했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회원 모집에 긴장감을 또 가지고 매우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동호회를 재개하던 그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동호회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으로서 매 활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23년 봄에 사업 꾸미기의 일환으로 했던 재능 기부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A동 모든 엘리베이터 홀에 센터피스를 만들어서 배치를 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기획을 하고 만들 때는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점이 좀 많았는데요. 그걸 다 비치하고 나서 임직원분들이 엘리베이터 홀을 이용할 때 이거 누가 했어? 너무 예쁘다. 이거 보는 순간 힐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칭찬을 해주셨을 때 이 동호회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한 22년도에 진행한 건설인 대회가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2차전에 선발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요. 연습 경기 때는 제가 실수하게 되면 장난 섞인 야유도 보내시고 하시는데요. 건설인 대회 나가서서는 상대 선수의 마킹하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제가 활약하게 될지 몰랐는데 조금 활약을 하게 돼서 2차전에서 4대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건설인 대회는 총 3등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 모임마다 마지막에는 회원들끼리 1대1 게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날 하루는 너무 치열한 게임이 진행된 나머지 업무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도저히 게임이 끝나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둘이서 약속을 잡고 그 게임을 재개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제 실수로 제가 지기는 했는데 그 사진 찍은 거를 바탕으로 다른 회원분이 동호회 홈페이지에 그 상황을 올리고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랬겠다 이렇게 토론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자 강사님 한 분, 남자 강사님 한 분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더 다채롭고 더 다양한 동작으로 우리 사원님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동호회가 되는 목표가 있고요. 남자 선생님도 오셨기 때문에 많은 남자 사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삼성 E&A 명실상부 최다 동호회가 되는 것이 2025년 목표입니다. 합주곡 연주를 말하고 싶은데요. 2024년도에도 이미 두세 곡의 합주곡을 정해서 동호회 활동 시간에 여러 명이 모여 연주를 해봤는데 같은 곡을 여러 명이 연주할 때 한 곡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더 많은 합주곡을 연주하는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다른 목표를 꼽자면 연주회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순간일 텐데요. 저희 동호회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도레미파부터 배우다 보니까 사실 언감생심 연주회는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2024년도 말에 저희가 10분짜리 아주 짧은 공연이지만 공연을 했거든요. 2025년에는 우리 동호회만의 연주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월 2회 동호회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4년에 저희 동호회 회원 수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2025년에는 3개의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창립 기념일이라던가 사내 행사가 있을 때 공간 데코를 하면 의미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동호회의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원 분들과 다치지 않고 운동하면서 저희 실력을 기르는 것 또한 목표이고요. 결국에는 25년 건설인 대회에서 꼭 우승기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25년부터 저희 강사님이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재미있는 강습과 커리큘럼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재밌게 체스를 즐기는 것이 목표고요. 정기 강습 외에도 오픈 클래스 시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체스를 두고 싶으면 편하게 와서 게임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줌바 동호회란 비타민입니다. 업무 몰입을 위한 집중력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줌바 동호회는 저에게 가장 큰 비타민이 되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첼로 동호회는 수요일의 즐거움입니다. 수요일에는 첼로 동호회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챙기면서 내가 혼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첼로 동호회 수업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나에게 주는 휴식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발걸음이 아주 가볍답니다. 오늘 첼로데이네. 저에게 블루밍 SENA란 회사 생활의 배터리 충전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회사 생활 동안 저에게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몇몇의 존재들이 있는데요. 블루밍 SENA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로 힘들고 지칠 때도 이제 동호회 모임을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다시 재충전되고 생기가 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에게 플랜타스란 월요병 치료제입니다. 다들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손흥민처럼 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 또한 이제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내일 나가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에 지친 업무를 다 끝내고 나서 축구를 하게 되면 월요병이 싹 없어지게 되는 저에게는 좋은 월요병 치료제입니다. 저에게 동호회 활동은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에서 올리브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그 샌드위치 속에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맛을 저희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